안녕하세요. 김태욱입니다. 저는 공무원이 부패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건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 앞에 나온 것은 이것이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교통사고를 빙자해서 보험 사기를 친다든지 경찰들이 또 그 문제를 한번 왜곡된 그런 문제를 송치하고 판결을 받을 때 한번 이렇게 왜곡된 것을 바로 잡기는 하늘의 별따기라는 것. 그래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렇게 보험 사기 범들과 한패가 돼서 이렇게 해 먹으려고 짜고 수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다든지 또 이렇게 어떤 왜곡된 증거 자료를 첨부해서 사건을 뒤틀어 놓으면 사실은 우리 같은 시민들은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또 변호사님들도 제가 한 10분 이상은 만났을 겁니다. 이번 일로. 아무것도 아닌 이런 일로. 한번 상담할 때 1시간, 아니 30분에 3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더 비싼 분도 계시고. 뭐 30분 이렇게 상담 받아봐야 별 방안이 없어요. 그냥 왜곡된 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따져볼 수는 있다, 싸울 수는 있다. 그 영상도 분명히 이렇게 나오는데 앞지리 장면이 아무튼 따져볼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잡아서 앞지르기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아무도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또 뭐 한 두 사람 정도는 다 선임해서 모두 다 그 선임료랑 모두 1심에 해당하는 변호사비를 다 지급했는데 중간에 다 받은 돈을 돌려주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습니다. 외압이 있었냐고. 없다 그러죠. 근데 미안하다고 한 사람은 그러면서 다 돌려주더라고요. 받은 돈을 왜 돌려줍니까? 사건 다 파악하고 반 이상의 일을 한 건데 내가 달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냥 돌려주고 미안하다고. 무슨 말이에요? 내 시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권력이 썩어서 부패하면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70년대에 잘 살았던 나라들, 그리스, 아르헨티나, 그런 나라들, 또 필리핀도 저희 나라보다 잘 살았죠. 또 석유 매장량이 뭐 세계 1위라고 하죠.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석유가 중진류가 있고 경진류가 있다고 그래요. 조금 탁한, 더 많이 정제를 해야 되는 그런 원유가 아무튼 세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매장량이 더 많은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근데 이 국민이 왜 쓰레기통을 주워서 먹고 살고 범죄율이 그 도시에는 세계 1, 2위를 경신하고 뭐 살인이 너무 많고 이렇게 10대 아이들이 거리에 나와서 매춘을 하고 그래야지. 고등학교 교사, 변호사 이런 여성들이 나와서 매춘을 하고. 왜 그렇게 나라가 망가졌어요? 다 떠납니다. 국민들이. 이웃 나라로 가서 또 매춘을 하고 남자는 또 막노동을 하고. 왜 그렇게 나라가 망가졌습니까? 공무원이
썩어서 그래요. 정치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BC 427년경에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정치 철학자죠.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2450년 됐겠네요. 그분이 이제 한 80세 정도를 그 시대에 그렇게 오래 사셨으면 굉장히 장수하신 분이죠. 이분이 그 이데아론, 이상국가론 뭐 이런 그분이 갖고 있는 철학적인 사상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볼 때 이분은 이제 이상적인 국가가 철인 국가로 왕과 철학자들이 통치하는 국가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그런 통치 계급이 있고 세 계급으로 봤는데 통치 계급은 그런 왕과 철학자들이고 또 철학자들은 사유재산을 가지면 안 된다. 가족이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사심이 생기니까 부정부패를 만들 수 있으니까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봤고 또 수호계급이 있습니다. 이제 군인이나 경찰이죠. 한 나라에는 그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통치 계층이 있어요. 지금도 있죠. 정부가 있죠. 그리고 나라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고 그 정책으로 또 해서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뭐 장차관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이런 계층들이 있죠. 고위 행정관료들이라든지 또 이런 수호계층 군인계층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무력 집단이 있죠. 그래서 나라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구조는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계층이 있어요. 그 생산계층은 그 당시에 농민이랑 수공업자죠. 땀 흘려서 일해서 생산을 하죠. 세금을 내고 또 이렇게 자기의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부양하는 그 생산계층이 있습니다. 그 생산계층은요, 통치계층이 정책이나 이렇게 방향을 정해서 올바로 이렇게 갈 때 최적의 환경에서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생산된 물건을 외국에다 팔 수 있고 그리고 그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범죄, 신용 문제, 속이고 약탈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통치계층과 통치계층이 정책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그 수호계층 그러니까 군인이라든지 군인은 외부적이죠. 외국의 적들을 통해서 외국의 적들로부터 자국민을 그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근데 경찰은 그 치안이죠. 국민 내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범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범죄율을 낮추고 그리고 속여서 탈취하는 것,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상해를 주는 것
또 신용사회를 파괴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억제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 행동대원들이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한 나라가 통치계급, 수호계급, 생산하는 그 평범한 사람들, 이렇게 해서 각자의 역할들을 제대로 할 때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고 진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치계급이 막 부동산을 막 띄워서 거기다가 그냥 편법으로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고 그렇게 느슨하게 정책을 운영하면 부동산으로 모든 자금이 몰려서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맨 나중에 이런 생산계급들이 다 뛰어들어서 부동산에 올인하는 거죠. 모든 자산은. 그리고 그 수익이 몇십 년 동안 그 따블에 이렇게 올랐던 그 수익과 땀 흘려서 생산해서 노동해서 벌어들인 소득과 비교할 때 이게 너무 자산소득, 금융소득 이런 소득들이 너무 크고 이 땀 흘려서 돈을 벌어봐야 밥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사회가 될 때 참 생산계급은 허탈에 빠질 수가 없고 또 물가는 계속 오르고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낳겠어요. 이런 나라를 만들어서 삐걱삐걱하지만 이제까지는 굴러왔지만 이제까지 터지지 않는 모든 문제가 지금 터지고 있는 거죠. 그래도 지금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정신 차리면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생산계급, 우리 시민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인도하시는 분들, 국민의 민생을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뭐를 통해서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게 먼저예요. 정치에서 해야 될 일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가 정치예요? 국민 90% 이상을 차지하는 생산 계층, 평범한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뇌와 고통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정치에서 중요한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코앞에 총선이 다가왔는데요. 국회의원 후보 여러분, 여러 가지 공약보다 한 가지 일만 제대로 하고 내려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산을 하는 그런 평범한 시민들이 서비스든 뭐 기계든 어떤 수공업품이든 어떤 것이든 생산을 하고 기술 개발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땀 흘리시는 분들이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치안 아니겠습니까? 사기꾼이 검수완박 이후에 2배가 늘었다고 어떤 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지금 이 본건에서 다루고 있는 이런 문제가 문제 아닙니까? 내가 제기한 것이 통영경찰서의 허위공문서 문제입니다. 수사서류는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으니까. 수사서류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이 조작되면 거기에 허위사실이 들어가면 사건을 뒤틀어 놓고 범죄자를 피해자로 만들고
범죄자를 피해자로 만들어줄 때 공짜로 해줄까요? 그거 걸리면 나중에 처벌도 받을 수 있는데, 물론 처벌받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주 뻔뻔스러워요. 그렇지만 그거 누가 그냥 해주겠습니까? 거기에 뒷거래가 없습니까? 누가 뒷거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하지만 아무것도 안 받고 아무 수익이 없이 그런 무지막지한 짓을 하겠어요? 내가 허위공문서 문제, 증거를 조작하는 문제, 영상을, 디지털 영상이 있는데도 휴대폰 영상을 22년 12월 26일 날 보여주면서 황당무계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제게 다른 차를 선기했다고. 제 차가. 제가 차주니까. 제 차로 다른 사람을 상해를 유발시켰고, 뭐 이렇게 교통사고, 치상 등 사건을 만들어서 지금 통영경찰서에 있는, 통영지청에 있는 그 영상 보세요. 그 영상으로 사람이 다칠 수 있습니까? 그 영상으로 우리 차 앞으로 아반떼 차가 들어와서 그 앞에 차를 들이박은 게 디지털 포렌식 영상에 있는데, 우리 차를 앞에 가만히 있던 차를 뒤에서 들이박은 것처럼 그렇게 다 꾸며놨어요.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로 갓길에 우리 차가 있었다고. 그 도로에는 갓길 자체가 없는데 갓길에 있었다고. 갓길이 있었다고 해야지 앞지르기가 성립이 안 되죠. 그렇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거 못 뒤집는 겁니다. 변호사가, 제가 서초동에도 가봤어요. 서울에. 그 약식명이 이미 나왔는데 그거 바로 잡을 수 있냐고 상담을 했더니 한참을 이렇게 그러다가 2,500만 원을 제시를 해요. 근데 여러 가지 운전자 바꿔치기도 잘못됐고, 중앙선도 밟았고, 앞지르기도 했고, 또 뭐 등등을 얘기했더니 앞지르기 하나만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좀 해서 바꾸는 걸로 하고 2,500만 원. 다른 거는 여러 가지 따지면 안 되고 한 가지만 앞지르기로 바꿔주는 걸로 2,500원. 그건 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영상에 앞지르기가 분명히 있는데 서류에 있는 앞지르기가 없는 그 조작된 서류를, 영상에 나오는 앞지르기 장면이 있는 그 영상에 그 사실이 있는데 그걸로 바꿔주는데 2,500만 원이 든다는 거죠. 그래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 2,500만 원이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통영경찰서로 들어가는지 어디로 들어가는지, 변호사가 다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중앙선 밟은 거, 거기는 도로폭이 4m니까 중앙선을 밟아야지 앞지르기를 하잖아요. 이런 도로니까, 이런 도로에 앞지르기를 하려면 중앙선을 밟아야 되잖아요. 네? 뒤에서 오는 차가 앞지르기를 하려면. 그러면 중앙선을 밟는 것까지 하면 또 뭐 얼마가 늘어날지. 어떻게 이렇게 현장 사진이 있고 통영경찰서에, 통영지청에 디지털 포렌식 영상에 앞지르기한 장면이 있는데 그거를 수사 서류에 있는 앞지르기도 안 나오고, 수사 서류에 운전자 바꿔치기도 안 나오고, 중앙선 밟은 것도 안 나오고, 근데 그걸 하나하나 추가할 때마다 어떻게 수천만 원씩 돈이 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통치계 계급 여러분, 플라톤의 말이에요. 아무튼 이 영상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민이 당하는 이런 어이없는 일들을 보고 있잖아요. 국회의원 여러분,
이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 간부 여러분, 검찰청 고위 검찰 여러분, 이거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국민이 생산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애기 낳고 인구가 감소되지 않기를 바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것, 국회에 나가서 제대로 된 일 5년 동안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이죠. 거기다가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 253명 되고 비례로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신 분들 47명 정도 되죠. 그래서 한 300명이 되는데 그 300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문제만 집중적으로 공략해도.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뭐 역사 문제도 있고 또 뭐 교통 문제도 있고 또 사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한 정권이 내려오면 또 이 정권을 망신을 주고 뭘 먹었고 얼마를 썼고 이런 거 뭐 휴가 갈 때 어떻게 했고 이런 거 뭐 표창장을 받았고 안 받았고 이런 걸로 자꾸 논란을 만들어서 이런 중요한 것 국민이 고통을 당하는 문제 국민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이 나라에 살고 싶지 않은 문제 이런 불안정한 나라에서 애를 낳을 수가 없는 거죠. 경찰이 나서서 보험사기꾼들과 함께 사건 같지도 않은 사건을 만들어서 그것도 보험사기꾼이 사기친 게 아니라 통영경찰이 그렇게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사건도 입건도 시키지도 않고 블랙박스도 보여주지 않고 전화로 보험금 지급하라고 자차 사고라고 단독 사고라고 뭐 자차 사고예요. 수사 서류에는 본인 차가 사고를 냈다고 해놓고 뭐가 단독 사고예요. 단독 사고로 해갖고 자차 처리해서 사기보험금을 받게 하고 또 형사합의금을 받게 하려고 하다가 뒷덜미가 잡힌 거죠. 이렇게 뒷덜미 잡았으면 뭐합니까? 법적으로는 저희 아내가 피의자고 제가 피의자인데 내가 이거 따지니까 나를 무고죄로 고소했어요. 명예훼손으로. 그래서 2번씩이나 여기 찾아와가지고 저를 체포해서 구금했습니다. 무고죄로 명예훼손으로 수갑 채워서 끌고 갈 수 있어요? 가서 조사도 안 해줘요. 내가 조사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거 증거 자료를 제출한다고 그랬는데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냥 구공판에 회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법 현실입니다. 이렇게 하고 생산할 수 있는 사람, 유통할 수 있는 사람, 사회에 공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2년 가까이 잡아두고 해운대경찰서, 통영경찰서, 거제경찰서, 대구 성서경찰서, 대구 달성경찰서, 경남경찰청, 용인 동부에서도 전화가 오고요. 또 대구 서부 무슨 경찰서에서도 사기꾼들한테 명예훼손, 보험사기를 쳤던 사람들한테 명예훼손을 또 받아가지고 다 알면서 내가 설명해줘도 그러면 선생님이 무고로 또 나중에 고소하면 되니까 일단 이걸 받으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해운대 경찰서도 어디서 입건 받았는지 물어보니까 용인에서 입건 받았대. 그거 거짓말입니다. 통영에서 입건 받은 거 내가 확인했어요. 사기꾼들이 어떻게 사기꾼들이랑 해서 보험 사기다 이런 걸 말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경찰이 수호계층이라고 그래요. 플라톤이
이 사회의 치안을 수호해야 될 그 경찰들이 사기꾼이 돼서, 사기꾼 주범이죠, 그거. 총지휘를 했으니까. 그 두 차가 저희들한테 큰 돈을 받아갔어요, 사고 당일날. 저희가 기망이 됐든 공갈 협박이 됐든 뭐가 됐든 아무튼 큰 돈을 지급했죠. 근데 그거 통영경찰서가 다 알면서도 보험 사기를 칠 수 있도록 그렇게 뒤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한 차는, 산타페 차는 11월 18일 전후에 보험금을 받았어요. 아반떼 차는 1월 28일 날 손상된 부위를 10월 16일 전후에 수리한 것 같아요. 견적서로 볼 때. 근데 그 견적서를 통영경찰서에서 10월 15일 날 사고로 뒤집어 씌웠죠. 나중에 날짜를 보고 제가 안 거죠. 그러니까는 공문서를 그런 견적서나 이런 것들을 정보공개 안 한 거죠. 끝까지. 묵묵부답으로.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제시한 허위 공문서가 한두 개입니까? 앞뒤가 안 맞는 허위 공문서가 한두 개예요? 운전자 바꿔치기도 문서에 있는데 여기는 지우고 여기는 있고, 이 조서에는 있고 이 조서에는 또 다른 사람이고, 이게 한두 가지예요? 그리고 맨 나중에 사건 결과 통지서에 동영상을 빼버렸어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치상 작년 6월 달에 통영지청으로 송치한 그때 보면 동영상, 블랙박스 영상을 아예 빼버렸어요. 증거에서. 진술서, 견적서, 진단서, 그걸로 상해 주장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동영상을 뺐을까요? 블랙박스 영상?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블랙박스에 이제까지 휴대폰 영상을 쓰고 또 여러 가지 영상을 바꿔가면서 엉터리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영상을 넣으면 나중에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튼 허위 공문서가 있고 디지털 포렌식 영상을 22년 12월 22일 날 보여준다고 저한테 전화해서 녹음도 있고, 그런데 12월 26일 날 오라 그래서 가보니까 휴대폰 영상을 사용했고 조사관이 나중에 실토했죠. 제가 위변조라고 따지니까. 그러니까 디지털 포렌식 영상을 숨겨두고 휴대폰 영상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 그 휴대폰 영상의 장면이 그 사람들이 감췄으니까, 통영경찰서 사람 감췄으니까 내게 없지만 대화는 나와요. 갓길에 저희 차가 서 있었대요. 그 도로에는, 여기 도로에는 갓길이 없습니다. 여기는 90cm 자전거 도로예요. 여기도 보세요. 갓길이 있나? 없어요. 요 도로폭은 4m예요. 갓길은 자동차 한 대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통영경찰서에서 만든 허위 사건 현장의 사진이에요. 여기 보면 7m라고 그랬어요. 도로폭이 7m. 요 밑에 보면 차량 2대가 넉넉히 지나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 보세요. 여기 차량 2대가 4m 도로폭으로 넉넉히 지나갈 수 있나? 이렇게 현장 사진이 있는데 이렇게 깜깜하게 만들어가지고 중앙선도 안 보이게 만들었어. 이게 조작 아닙니까? 이거 사건 조작. 이렇게 해놓고선 제가 경찰관들 허위 공문서로 신고했던 거, 그게 무고예요? 내가 그걸로 여기저기로 가서 변호사 선임해서 수천만 원 들여서 그 재판을 받는 게 맞습니까? 맞아요? 무고는 허위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고 하는 거지. 무고는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어서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구금판에 해부해서 변호사 구해서
경제적으로 몇 천만 원씩 손해를 끼치고 1년, 2년 동안 여러 번 체포하고 구금하고 그래서 보험 사기를 말하지 못하게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게 그게 수호계층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공권력이에요? 우리 사회에 치안을 맡고 계신 대부분의 경찰관님들은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좋은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제 동영상에 모든 분들이 그렇지 않죠. 제 동영상에 또 최근 동영상 중에 통영경찰서에 민원실에 있었던 그런 착한 분들도 계세요. 물론 내가 싸잡아서 모든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여러분, 장차관 여러분, 법무부 장관님, 대통령님,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경찰이 보험 사기를 치면서 그거를 신고했던 시민을 이렇게 1년 동안, 2년 동안 철저하게 파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누가 범죄 신고를 하겠습니까? 이 나라를 베네수엘라 만들려고 그러세요? 필리핀 만들려고 그러세요?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바로잡아 주세요. 통영경찰서 여러분, 사람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무리수를 두지 마세요. 다른 경찰관들 지금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마조마한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내가 어떤 폭로를 해서 누구를 해를 주려는 마음이었다면 한 달 전에 다 말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잘못을 시인하고 빨리 끝내야 돼요. 안 그래요? 우리는 공직이 있어 보지 않았지만 실무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터득했습니다. 빨리 해결하고 그거 개선하고 나가야 돼요. 그게 경찰관 여러분들 애도 좋습니다. 도둑놈들이 진급하는 경찰이 되면 안 되죠. 도둑놈들이 도둑질하는 돈을 상납해서 청경 달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경찰 내부에 젊은 경찰들한테 여기서 성공하려면 도둑놈이 돼야 되는구나. 아주 이 악랄한 짓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교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 공정한 분들, 깨끗하게 행정 처리하시고 공문서 작성하시는 분들, 시민들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시는 분들. 그래서 저희들도 경찰관님들 존경하고 경찰관님들도 우리가 민원을 제기할 때 또 그 민원이 타당하면 바로 잡고 이렇게 나아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가 경찰의 역할이 있고 우리 생산을 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있고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 부가 나오잖아요. 암호화폐를 투자한다 그래서 거기서 부가 나옵니까? 생산하고 개발하고 수출하고 그래서 부가 창출되는 거죠.
그렇게 부를 창출하는 계층들을 이렇게 일을 못하도록 약탈하고 이렇게 불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사기꾼들이 돈을 벌고 떵떵거리고 살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은 또 법을 지켜서 허위공문서를 허위공문서라고 말한 사람들, 보험사기를 보험사기라고 정직하게 말한 사람들 감옥에 가두려고 그러고 괘씸죄로 몰아서 이거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평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